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합법적인 마약 시네마 120년사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온도, 그리고 당신 옆에는 이름 모를 타인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왜 소중한 돈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이 어둠 속에 갇히기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타임머신이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고대 인류가 동굴벽에 불을 피워놓고 그림자를 보며 이야기를 지어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요. 오늘 펑크비즘은 지난 120년 동안 인류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단 환각의 역사를 되감아 보려 합니다. 이것은 필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꾸는 당신 그리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95년 12월 28일 파리의 한 카페 지하,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크린 속에서 기차가 달려오자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 뒤로 숨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법 혹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멈춰있는 그림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박제되지 않고 흐르는 상태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시각적 혁명이 아니라 뇌의 혁명이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가 현실을 찍었다면 여기 또 한 명의 천재, 조르주 멜리에스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마술사였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를 찍어야 하지? 내 머릿속에 상상을 찍으면 안 되나? 그는 필름을 자르고 붙여서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고 달나라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초의 SF, 최초의 판타지,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는 태생부터 두 개의 길로 나뉘었습니다. 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와 현실을 부정하는 판타지. 우리는 이때부터 꿈을 시각적으로 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성 영화 사일런트 필름을 소리가 없는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펑크비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때는 소리가 없었기에 감정이 가장 폭발했던 시대였습니다. 언어가 없으니 배우들은 온몸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눈썹의 떨림, 손끝의 움직임, 과장된 몸짓. 그것은 미국인도 조선인도 아프리카인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특히 찰리 채플린. 그는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했지만 스크린 속에 그는 언제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비극을 희극으로 포장할 줄 아는 천재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전 세계를 울린 그의 눈빛. 무성영화는 침묵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호소였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빛과 그림자로 인간의 내면을 그렸습니다. 전쟁의 패배와 절망을 기괴한 세트와 조명으로 표현한 표현주의. 이때 만들어진 어둠의 미학은 훗날 할리우드의 필름 느와르와 공포영화의 뼈대가 됩니다. 영화는 이제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오릅니다. 1927년 영화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사막 위에는 거대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현실은 지옥 같았지만 극장은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살 돈을 아껴 극장표를 샀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엔 험프리 보가트가 있었고 마릴린 먼로가 있었고 완벽한 로맨스가 있었으니까요. 할리우드는 거대한 꿈의 공장이 되어 전 세계에 마취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25살에 천재 오슨 웰즈가 나타나 영화의 문법을 완전히 새로 씁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시민 케인. 그는 카메라를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배치하고 로우 앵글, 화면의 앞과 뒤가 모두 초점이 맞는 딥포커스 혁신을 보여줍니다. 시민 케인 이후 영화는 단순한 연극의 촬영이 아니라 카메라로 글을 쓰는 문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영화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할리우드의 예쁜 거짓말에 구역질을 느낀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누벨바그장 릭 고다르와 트류포 같은 비평가들은 펜 대신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조명? 필요 없어. 삼각대? 거추장스러워. 대본? 그냥 즉흥으로 해. 그들은 영화의 문법을 안도질했습니다.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무시하고 시간을 맘대로 자르고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게 했습니다. 이건 영화야. 현실인 척하지 마. 라고 소리치는 듯 했죠. 그것은 영화 역사상 가장 펑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반항의 불길은 미국으로 건너와 아메리칸 뉴시네마를 만듭니다. 정의로운 영웅은 사라지고 마약 중독자,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그들은 미국의 치부와 어둠을 스크린에 피처럼 뿌렸습니다. 영화는 이제 오락을 넘어 시대를 비추는 깨진 거울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반항도 좋지만 대중들은 다시 압도적인 재미를 원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소년 같은 감독이 나타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 1975년 여름 조스가 개봉하자 해수욕장이 텅 비었습니다.
1977년 스타워즈가 개봉하자 극장 앞에 수 킬로미터의 줄이 섰습니다. 블록버스터의 탄생, 블록을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 영화는 이제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특수효과의 발전은 감독의 상상력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달을 가로질렀고 미래에서 온 로봇과 싸웠으며 공룡을 되살려냈습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은 전 세계인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에서 환호하는 지구촌의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1999년 세기말 워쇼스키 형제 자매의 매트릭스는 영화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필름이 사라지고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시네마의 도래, 그리고 이 현실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철학적 질문까지. 디지털 기술은 불가능을 없앴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는 3D 혁명을 일으키며 스크린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동시에 할리우드 중심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홍콩의 느와르,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한국의 역동적인 시네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아카데미를 휩쓸었을 때 그것은 영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120년 역사의 증명이었습니다.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넘은 순간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지금 영화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숏폼 영상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는 요즘 영화는 테마파크가 되었다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네마의 시대는 끝났다. 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펑크비즘은 믿습니다. 형태는 변할지라도 이야기를 향한 인간의 갈증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삶을 훔쳐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모험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 사각형의 프레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문을 나설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꾼 꿈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내일이라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짧지만 영화는 영원합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가장 아름다운 꿈. 펑크들이 문화를 만듭니다.